네, 46페이지에 이중매매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갑이 563조 매매를 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이 만약에 아까 했습니다만 을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나라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등기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원하겠죠. 그래야지 뭘 걷어요? 세금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또 뭐가 있어요? 세금 안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를 뭐 하고 빼고 등기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 이게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같이 자꾸 합치는 거예요. 허가 지역인지 아니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보통은 허가 지역입니까? 허가 지역이 아닙니까? 왜 자꾸 국가는 허가 지역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개인과 개인이 자꾸 사적 거래 자꾸 간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꾸 경기를 자꾸 뭐해 자꾸 경기를 뭐 하려고 오른 걸 자꾸 막으려고 억지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별 말이 있을까 없을까? 별말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뭘 규제를 하면 자꾸 사람의 이 반발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 원래 사람 그런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는 거 서로 없는데 자꾸 거기서 규제를 하려면 되는데 자꾸 이게 또 엉뚱한 데가 또 튀어나오고 자꾸 하니까 이게 마치 두두잡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 또 좋아하고 어떤 데 싫어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지역 아닌 곳의 중생 등기는 뭐로 가고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이게 노는 데가 어디? 능능 단통 작사 학가 적타 어디? 그렇죠. 이게 적법성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안에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허가 지역 자체가 시험 문제가 하나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출발은 불확정 무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무예요? 1번 1, 2, 3, 4 있었잖아요. 허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고 허가 안 떨어지면 자 허가 받기 전 계약금 다 줬겠죠. 허가 받기 전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아까 여러분들 부당이득 되려면 아까 부당이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부당이득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다 부당이득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을까 아까? 아까 이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상태에서는?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는 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뭐가 돼야지만이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로 아까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는 아직 허가 받기 전까지는 아직 무슨 상태니까 불확정 무효 상태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해제란 말은 언제 썼습니까? 해제란 말은 4번일 때 들어가는 얘기죠. 법정 해제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4번일 때 쓰는 거잖아. 4번. 이거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약속된 중도금 안 준 건 채무불량이 아니죠. 채무불량은 언제 쓰는 거예요? 4번일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거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약속된 중도금 안 줘도 채무불량을 문제 삼아서 무슨 해제할 수 없다?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위치에 놓으면 답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이거 이해가 될 때까지 이게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허가 지역 자체가 뭐다? 출발이 어디다?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갔다가 보통 허가 떨어져 안 떨어져? 보통은 떨어지면 뭐가 되고? 안 떨어지면 2번. 그래서 허가 지역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오고 또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 자체가 물권법에서 또 뭐다? 한 문제 떨어지는 거예요. 몇 문제? 한 문제. 이게 자체가 벌써 두 문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니까 매매에서 등기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이게 뭐야? 중생등기죠.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 얘기야. 3편 채권에 매매 계약해서 을한테 계약금하고 무슨 금? 중도금 준 상태. 아셨습니까? 근데 갑이 누가 돈 더 준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매매. 이 계약은 지금 현재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이 계약 자체는 현재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유효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 달라? 대금 달라. 을은 뭐 달라? 재산권 달라. 그건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행 중인데 누가 돈 더 준다고 또 팔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매매도 갑도 병도 뭐 주고 뭐 다 줬다고 합시다. 다 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뭐가 발생하고 등기 청구권 발생하는데 이건 채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병도 똑같이 주면 이것도 이 사람도 뭐가 발생할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어느 채권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 토지 달라는 채권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채권은 시간순, 성립순이 아니고 먼저 행하는 자가 임자. 그러니까 매매 먼저 해봐 의미가 없고 가서 186조 등기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병이 가서 186조 먼저 뭘 하고? 이쪽은 등기를 못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 매매가 유효함으로 이 등기도 무슨 등기다? 유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 병은 누구한테 접근할 수가 없다는 사실. 누구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한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 뭐 했는데? 그러면 을은 계약금, 중도금, 채무를 다 이행했죠. 근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단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 이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 이행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행지체일까요? 이행불능일까요? 이행 여지가 있으면 지체, 이행 여지가 없으면 불능이죠.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니고? 지체가 아니고 이행불능이다. 그럼 뭐 없이? 네? 독촉, 최고 필요가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죠. 최고 없이 바로 때려 들어갑니다. 무슨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원위치 시킨다. 제거하면서 원래대로 돌려놔. 원래 돌려 이거 다 돌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돌려받을 때 물어볼게요. 돈 돌려줄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되는 걸까? 힌트. 하루라도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고 다음 날이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 받는 거예요. 조문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상 회복이에요. 그다음 무슨 배상? 너의 잘못으로 했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달라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이중매매가 모일 때, 유효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네? 3편 채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책자 가볼까요? 46쪽. 몇 쪽? 네, 46쪽 가시면 심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 유효. 채권에는 배타적인 성질이 없고, 방금 전에 했습니다. 제1매수인의 채권적 등기청구권, 제2매수인의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배타적 성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경쟁의 원리상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매매계약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라 볼 수 없고, 먼저 뭐 했다면 186조 등기했다면 제2매수인 등기는 뭐하다? 유효. 그럼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기 책임은 없습니다. 끝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어른 갑한테 뭐를 문제 삼아서, 채무 불이행 문제 삼아서 뭐가 아니고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행 불능 들어가서 최고 없이 무슨 해지하고 법정 해지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길을 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제가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렸지만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씩 들려올 거란 얘기예요. 이건 원칙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해도 너무한 경우가 뭘까 봤더니, 자, 갑을, 자,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자, 병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때 병이 알고 샀습니다. 뭘 알고 샀다? 이 사실을 알고 샀어. 그래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병이 알까도 뭐다? 자,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이래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언제 뭐였더만 적극 가담했을 때. 뭐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말로 꼬시더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적극 가담 이 말은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아니,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저게 어렵지만 시험 날 때는 적극 가담이라 써니까 뭐 어려워. 아니, 여러분들 인생에는 답이 없죠?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뭐야? 반반이야, 반반. 근데 시험은 5개 지문 답이 분명히 있어, 없어? 그 희망이 하니까 어디 답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적극 가담 나오면 등기했을 때 이 이중매매가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 네? 그러면 첫 번째 매매는 여전히 뭐 했었어요? 유효했었지. 근데 무슨 가담이 나오면? 그러면 이 이중매매가 뭐가 아니고? 유효가 아니고 어디다? 2번이다 그 얘기예요. 무효. 무효인데 등기해봐야 이거 등기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무효가 어디 무효란 말이야? 어디 무효? 능능, 단통, 작사, 화가, 적타. 어디 영역인지를 알고 공부하면 그 사람은 나날이 뭐가 되고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모르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붕 온다니까. 여러분들 공법 공부할 때도 무슨 법을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법은 모르고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외우고 있어. 나중에 이 법인지 저쪽 법인지 뭐예요? 헷갈려, 그죠? 그럼 누가 앞에서 장난쳤어요? 본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 밑으로 자꾸 보지 말고 자꾸 이게 위로 봐야 돼, 위.
법은 질서, 목차입니다. 법은 뭐라고요? 목차라니까. 혹시 댁에 자녀분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그 책의 목차를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벽에다 쫙 붙여주고 매일 한 번씩 소리내서 읽고 학교 가라고 그러세요. 성적 저절로 올라. 왜? 보는 시각이 뭐하다? 아니, 보는 시각이 이런 사람하고 보는 시각이 넓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아요? 중개할 때도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되는 이걸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세월만 지났지 10년, 15년 지났지만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요즘 얼마나 많이 변화가 생겨. 요즘 갭투자다 보니까 개인하면 그게 복잡하다면서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야? 법인으로 만들어가가지고 갭투자를 하는 또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뭐가 생기듯이 변종 생기듯이 법으로 규제하면 또 다른 게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법은 완벽한 것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 그럼 이게 무효가 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효가 어디 무효라고? 총칙은 10개가 항상 능능, 단통, 작사, 화가, 적타를 놓으면서 항상 공부하란 말이에요. 타당성.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등기 넘겨준 건 무슨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효란 얘기는 이제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은 병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은 이 병한테 직접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뭐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직접 말소 들어갈 수는 없고, 네? 대위. 뭐해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거? 대위. 그럼 이렇게 대위 들어오면 병도 또 죽는 거지. 그럼 먹고 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또 뺏기기 전에 또 누구한테 팔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했는데 보호를 안 해줍니다. 뭘 뭐 한다고요? 보호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다? 절대적 뭐다? 무효. 자, 절대적 무효도 어렵지 않습니다. 능능, 단통, 착사, 화가, 적타 있죠? 단통, 착사 영역만 상대적. 나머지 영역은 절대적. 하나씩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절대적이니까 누구도 보호를 못 받아요? 선의도 못 받는다. 자, 가보겠습니다. 46페이지. 자, 3번 채권자 대위. 부동산 이중 양도가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은 직접 제2매수로부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누구를 대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딱 갖다 얹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측에 이제 핵심 기출 체크 있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출 체크.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매의 적극 가담. 갑과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것. 적극 가담 나왔으니까 무효죠. 1.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죠. 두 번째, 을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말소는 안 돼도 이 자리에서 뭐다? 직접 불법 행위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유는 뭘까? 아니야. 이거는 이미 중도금이 지급이 돼 있죠. 중도금 지급되면 해약금 해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계약금, 계약, 약정, 일부 지급, 무슨 지급? 다 해놓고 이 밑에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무슨 지급?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뭐라고요? 약정 이 상태에서 버릴 수 없죠. 그죠?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할 수 없죠. 언제 할 수 있어요? 다 주고 중도금 준 여기서만 가능하죠. 만약에 어디를 건너가면 중도금 지급 건너가면 여기서 뭐 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다. 아시겠어요? 이거 계약금 계약 기억 안 나요?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무슨 계약이요? 근데 지금 거기 중도금 지급 본문에 있기 때문에 무슨 해제가 안 된다? 해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없지. 그러니까 이미 뭘 지급했으니까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한다? 중도금 지급 전 그 사이에서만 할 수 있어요. 565조 해약금 해제가 저 뒤에 있다고 개무시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해약금 해제도 뭐하라? 끄집어내라 그런 얘기야.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 지급했다고 돼 있으니까 중도금을 지급하면 무슨 해제가 안 된다?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문제짜리입니다.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자, 네 번째,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도록 뭐가 될 수 없다? 아니 지금 선풍기 무효를 아무리 추인하든 전환이든 그거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만약 선의 정의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죠. 이미 이 계약이 뭐가 되기 때문에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있으면 의사표시 영역만 뭐고 상대적 나머지 영역은 절대적. 이렇게 해서 퉁치고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가적타 고장 생기면 전부 다 어떤 영역이야? 절대적. 첫 번째 의사능력 무효도 절대적. 미성년자 취소해도 그것도 뭐예요? 절대적. 어느 영역만? 의사표시 영역만 뭐다? 상대적 영역이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단통 착사,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확가적타는 전부 다 무효지. 그러니까 무슨 무효? 절무. 또 이름 바꿨지. 아까 무무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무효 취소가 건너간 제3자가 부호 받느냐 못 받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능은 전부 다 뭐야? 제3자는 선의 악의 다 보호를 못 받아. 단통 착사는 누구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대적. 확가적타는 전부 다 무효지. 제3자도 전부 다 절대적. 자, 그렇게 해서 딱 이중 매매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자꾸 읽어보시라는 얘기야.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앉아서 눌러 앉아서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면요, 다 도루묵입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극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됐습니까? 그럼 아까 뭐하고 기억하셔야 돼? 허가, 지역, 무슨 등기. 보세요. 지금 매매 등기 하면 되는데 갑이 팔면 제목이 뭐가 되고, 손 펴보세요. 매매에서 지금 등기다, 이게 원래 정상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갑이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목 8글자. 적극가담 이중 매매. 근데 누가 팔면? 을이 팔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때는 뜻이 뭐다? 허가, 지역, 중생 등기. 아니, 563조 매매에서 186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갑이 팔면 뭐가 되고? 8글자. 적극가담 이중 매매가 되고 등기 안 된 상태에서 팔고 이렇게 가면 허가지역 무슨 등기다? 중생 등기. 그럼 허가지역 중생 등기는 제목이 어디 가서 붙어 먹어야 돼? 적법성이고, 적극가담 이중 매매는 타당성. 그렇게 몸으로 제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제목을 때려놓고 그 제목의 뜻이 뭔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목이 안 도망가면 그분은 그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제목이 없으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 제목이? 매돈이 팔면 적극가담 이중매매. 얘가 팔면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등기. 그러니까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2문제짜리야. 몇 문제? 근데 이중매매는요, 이 법정해제가 1문제짜리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무슨 해제? 이 1문제짜리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 슬그머니 지금 여기 또 무슨 해제가 들어왔어? 아니, 지금 해약금 해제가 또 들어왔잖아, 지금. 들어왔잖아, 지금. 이게 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중매매 자체가 또 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몇 문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등청까지 들어가면 6문제짜리야, 이거. 몇 문제짜리야? 등기청구권, 등기청 어디 갔어? 어디 갔나? 안 적었나,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몇 문제? 아니, 청취기 34문제 나온단 말이야. 몇 문제? 34문제 이 제목들을 어떻게든 관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하는 얘기야. 꼭 책 순서 따라서 책 공부하려다가, 여러분 생각해봐. 책을 보려다가 오늘 목표가 이 책 한 권을 일주일 동안 읽는 게 목표였어. 중간에 한 20페이지 읽다가 던지면 아무 생각도 없고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러지 말고 제목이라도 자꾸 뭐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목 관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중매매, 그래서 프린트물에 딱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프린트물에 거기 부동산 이중매매 넣고 원칙, 유효 적어놨잖아요. 그죠? 적어놨죠? 네. 그 다음에 예외, 무효 적어놨죠? 적어놨잖아요. 적어놓은지 모르고 또 열심히 썼지. 그거 있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사조 갈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우측에 백사조 주문 보세요.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한 법령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4조는 몇 조는? 자, 갑이 89세가 되셨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시세 가치는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을이 와서 슬그머니 갑에 무슨 상태에 있는 것을 궁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갑이 궁박 상태에 있거나 또는 뭐요? 경설하거나 경험이 뭐요?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을이 겸허히 이걸 뭐해서 악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 가격 얼마? 3억에 이용해서 준 것, 기부, 받은 것, 테이크. 책에다가 기부, 테이크 쓰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는 거예요? 급부. 받은 걸 뭐라 한다? 반대, 급부. 이게 그냥 차이가 아니고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을이 폭리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을 뭐라 한다? 폭리자라 하고 갑을 뭐라 한다?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갑 측에서는 네가 폭리를 취했으니까 이 계약은 뭐다? 무효다. 2번이라고 갑은 주장할 것이고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폭리 취했습니까? 나는 폭리 취한 적이 없으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입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까? 유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까? 응? 이미 등기까지 넘어갔다 한다면 누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법원에 소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을한테 있는 게 아니고 뭐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 있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갑의 궁박 경설 무경험이 추정이 안 된다 그 말하고도 똑같다. 뭐 안 된다고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진다 그 얘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궁박 상태에 놓인 적도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궁박 상태입니다. 궁박 상태가 뭐예요? 혼자서 상상의 날개를 혼자 피칩니다. 그럼 사람이 생각해봐야 사람은 자꾸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말만 털어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상대방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서 이게 털어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가지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무슨 일이 생겨요? 보시 저번에도 뭐 한의사 부부 있을 때 아니 한의사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또 하고 애까지 다 그냥 가버리잖아.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도 뭐 개업한 다음에 그게 제대로 뭐야? 잘 안 되니까 아마 경제적 궁박 이런 것이 굉장히 뭐였을 거예요. 강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경제적 궁박과 정신적 궁박이 구별이 돼요? 우리는 경제적 궁박이 곧 이꼬로 뭐야? 정신적 궁박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부자들은 뭐예요? 무슨 궁박은 없어? 경제적 궁박은 없고 항상 뭐예요?
정신적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궁박, 병설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지. 셋 중 하나의 상태에 있어도 관계없겠지. 그걸 교모이 뭐해서?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갑의 주관적 상태를 이용한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죠? 이걸 뭐라 한다? 폭리행위라고 그래. 무슨 행위? 그래서 폭리행위. 갑의 주관적 상태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뭐다?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게 뭐다? 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다면 이 기브 테이크가 있어야지 폭리가 되죠.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경우는? 증여는 주는 것만 있지. 뭐가 없어요? 테이크가 받는 게 없지.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증여는 뭐다?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야.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데가 몇 조? 104조. 네.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 해보시면은 104조 밑에 주관적 요건, 궁박경설, 무경험, 상대방이 악용해서 객관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현저히 불균형하지요. 또 나옵니다. 또 무슨 무효? 그럼 또 여기 볼게요. 을이 등기 돼가지고 또 슬그머니 병한테 팔았다.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입니다. 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의사표시, 단통, 착사, 영역이 아닌 절대적 무효.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사람 잘못 만나면 이제 피해보는 거예요. 얘 먹고 튈 거 아니에요. 이 입증되면 이거 그대로 와서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줘야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그 밑에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된다는 말 있죠. 간단합니다. 자, 3억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폭리죠. 3억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뭐 해봐야? 인정해봐야 3억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야. 근데 3억을 9억으로 전환해서 얼마로? 3억 그 가격 그대로 추이는 안 돼도 3억을 얼마로? 9억으로 바꿔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야기야. 연습 다시.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폭리 아니야.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그 3억을 원래 가격대로 얼마로? 9억으로 전환 바꿔서 하는 것은 뭐 한다? 그건 폭리가 아니잖아.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폭리니까 인정이 안 되지만 그 가격을 뭐야? 정상 가격으로 뭐야? 바꾼다 뭐 한다? 전환해서는 뭐 한다? 인정한다는 것이 뭐다?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 선풍기 무효는 무슨 무효는? 그 위에 103조는 몇 조는? 103조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근데 몇 조? 104조 불공전환 법률행위는 그 가격 그대로 추인은 안 되지만 그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뭐 한다? 가능하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추인하고 뭐하고 전환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자, 맨 밑에 경매 뭐 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통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히 증여, 기부만 있지 뭐가 없어서 테이크가 없어서 통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몇 조? 백사조 불공정 법률 행위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5표시 무예. 5표시 뭐라고요? 무예. 자, 이 5표시 무예를 하려면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를 생각하셔야 돼. 아까 했던 게 뭐였더라? 네? 요 표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야 돼. 이거. 성립 요건. 못 갖추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성립. 이게 계약법에서는 합의가 없는 거예요. 불합의예요, 불합의. 자, 반대말은 뭘까? 서로 의사표시가 합치. 이걸 이제 성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가 성립이죠. 그래서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한 후에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효, 유효. 무효는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 유효, 3. 불확정 유효, 4번 확정 유효.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무효 유효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그것을 원으로 표현해 드렸죠. 그죠? 그쵸? 그럼 4번이 뭐였었어요? 확정 유효. 2번이 확정 무효. 1번이 뭐였었어요? 불확정 무효. 3번은 그러면 여기다가 붙이면 되잖아요. 10가지. 당사자, 상대방, 능능, 약정, 약정, 단통, 작사,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다 살짝 쓰면 되지. 성립한 다음에 능 있고, 뭐가 있고, 단, 통, 착사가 있고, 뭐가 있었어요? 네, 확가, 적타 있었으면, 그죠? 자, 출발이 2번인 것은 어디? 어디 뺀 나머지? 여기 있잖아요, 어디? 능, 착, 사. 나머지 영역은 출발이 어디고? 여기고, 이거는? 여기, 요거는 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놓고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적법성 무효는 아까 뭐 기억해야 되고? 타당성 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제목 걸어놓고 거기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탁 거는 거예요. 이 제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제 수업할 때 제 얘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아, 그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제목 없으면 집에 가면 옷걸이 없는 거야. 방바닥에 해서 옷 널어놓는 거야. 아, 옷걸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럼 볼게요. 이제 갑이. 자, 563조를 보세요. 몇 조? 563조.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 당사자 1방이 X 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 약정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아시세요? 그럼 무슨 토지 가지고?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 약정했습니다. 무슨 토지 가지고? X토지.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그만 깜빡하고 집원 착각 일으켜가지고 Y토지로 기재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토지로요? Y토지. 다시. 갑과 을은 갑은 자신의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을은 X토지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하면 효력이 생겼지. 그러면 지금 둘이서 무슨 토지 가지고?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했죠. 을도 무슨 토지 가지고? 이 X토지에 대한 대금을 주기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약정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갑이 하도 토지가 많다 보니까 이 X토지가 213이고 쫙 해보니까 쫙 보니까 여기 230일 있던 거야. 다 갑거야 전부 다.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힌 거예요? 계약서에는. 아니 계약서에는 이걸 Y로 한다면 계약서에다 그만 아니 매매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이야기예요. 무슨 토지야? 그러면 갑이 이 불일치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그러면 둘 다 전부 다 이 Y 토지 계약을 지금 무슨 토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질문 들어갑니다. 자, Y 토지 매매 계약서. 자,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계약서는 있어요. 아니 묻는 말 대답해요. 그대로. 뭐 심하게 생각해 계약서 썼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X토지 매매 계약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Y토지 계약은 무슨 계약은? 자 해볼게요. Y토지 매매 계약은 자 유효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그럼 유효가 아니니까 무효다. 골라보세요. 계약서에 있는데 성립조차도 안 했습니다. 왜? 563제 무슨 토지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Y토지 약정한 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Y토지는 뭐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려보세요. Y토지 매매 계약은 어디다 붙여야 돼요? 그림 잘 봐야 되겠네. 어디다 붙여야 돼요? Y토지 계약은 이쪽이죠. 무슨 토지 계약은? Y토지 매매 계약은 아예 뭐 하지 않았다? 성립조차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계약서가 있는데 그죠? 그럼 심지어 등기까지 넘어가 있어요. Y토지 등기까지 가 있어요. 뭐까지 가 있다고? 자 그러면 Y토지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요? 무효 등기일까요? 자 Y토지 등기는 유효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Y토지 등기는 무효 등기다. 등기는 불성립 관계없고 유효 등기인지 무효 등기인지 두 가지밖에 없어. 당연히 뭐예요? 또 저쪽 가면 안 된다니까.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한 거 아닙니까?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는데 등기 해봐야 그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예요. 그러면 을은 자 을은 Y토지 소유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왜? 등기해봐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됐어요? 자 이제 X토지로 갑니다. 무슨 토지로 간다? 자 X토지 불성립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불성립이다. 그럼 X토지는 계약이 성립은 했다.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효다.
계약서 있으니 없어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뭐는 아니에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 아니고 유효. 뭐가 없어도. 계약서 없어.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만 알았잖아. 근데 563조 보니까 그런 말은 없잖아요. X토지 재산권 약정하고 X토지 대금 약정했으면 효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하죠? 네, 이 뒤로 갑니다. 따라서 을은 X토지 소유자이다. 자, 맞을까 틀릴까? 계약이 유효함으로 X토지 소유자이다. 등기해야지. 매매는 안 되고 등기. 여기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지. X토지는 뭐 한 적이 없어요 또. 등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Y토지 등기해봐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무효등기니까 Y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X토지 계약은 달라는 효력은 있어도 뭐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등기한 적 없으니까 X토지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아닙니다. 단지 달라는 효력만 있다는 얘기지. 그럼 X토지는 여기다 어디다 붙여야 돼요? 여기다 붙여야지. 무슨 토지는? X토지 매매는 뭐예요? 성립했고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위치 파악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O표시 무효. Y토지 매매 계약서에 Y토지는 O표시. X토지 약정은 무해. 아무런 해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이 사실을 둘 다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이 사실을 모르고 했잖아. 그럼 또 들어가. 갑과 을은 불일치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지. 따라서 갑, 을은 Y토지 매매 계약을 거기 109조 차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있죠. 109조 달아놨어요? 안 달아놨어요? 109조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는 때 뭐 할 수 있다? 그것만 봐, 그것만. 그럼 불일치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둘 다. 따라서 Y토지 매매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하는 얘기예요.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려요? 4번인데 성립 저기 유효인데 뭐가 유효해? 지금 이거 내가 하는데 무슨 유효야 유효는. 아예 성립조차 착오 취소 위치가 어디 있어요? 착오 취소가. 이거 아니에요? 아니 착오 취소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착오 취소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Y토지 계약 자체는 아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건 성립을 전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성립이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뭐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단어 자체는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위치로 파악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위치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 갑은 불일치를 모르고 했죠. 따라서 X토지 이 매매 계약을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위치.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4번에서 3번 갈 수 없어. 아니 지금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몇 번이라고 지금? 4번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가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 이게? 착오처럼 보이잖아.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뭐다? O표시 뭐다? 무해. 그러면
차고 취소는 뭐지? 차고 취소는 뭐지? 네, 차고 취소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13번지를 팔아야 되는데 모르고 231번지 팔겠다라고 떠든 거야, 갑이.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줄 알고 알았어, 살게라고 이렇게 한 경우라면 X가 많습니까? Y가 많습니까? Y가 많죠. 갑은 마음속은 무슨 토지인데 X 토지인데 말을 무슨 토지 팔겠다고 Y 토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겠다라고 떠드니까 상대방은 뭐야? 알았어, 그럼 Y 토지 재산권 산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저기는 뭐였었는데? 아니 둘 다 지금 무슨 토지? X 재산권 이전 약정 돈 주겠다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은 거고? 이거는 지가 무슨 마음속은 무슨 토지인데 말로 무슨 토지를 팔겠다. Y 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Y 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이거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몰랐다가 모른다. 그러다가 알게 되면 드디어 몇 조 들고 올 거예요? 갑은 몇 조 들고 와서 그럼 109조 들고 와서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 했으니까 갑은 나중에 안 날 위해 이 계약은 뭐다? 이 계약은 뭐다? 차고 뭐다? 취소의 얘기다 떠들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이상한 멍멍이 소리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냐? 차고 취소는 왜냐? 4번이지.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X, Y 중에서 마음속 의사와 밖의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러면 초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무슨 토지로 가고 계약자체 유효로 가다가 얘가 하고 싶으면 이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 부분 차고 있다,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차고 취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인정 못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4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표시에 초점을 두는 거고 여기는 어디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고 이렇게 의사에 초점을 두는 해석을 또 이상한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해석이라 하고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긴 양쪽 불일치, 한쪽 불일치. 양쪽 불일치, 한쪽 불일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표시 무에서는 어디서는 차고 취소란 말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X토지 약정, X토지 돈 주기로 약정했잖아. 그러면 X토지는 불성립 아니고 성립하고 뭐다? 1, 2, 3번 아니고 몇 번? 퍼펙트 유효. 됐어요? 그리고 Y토지 계약서는 있어봐야 Y토지는 불성립. 위치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더라도 Y토지는 뭐니까? 불성립이니까 차고 취소란 말 가서 놀면 안 되고 X토지는 퍼펙트 뭐함으로? 차고 취소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불성립하고 뭐하고? 성립, 유효, 무효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59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기출 체크 지금 이중 매매 적극 가담 그 다음 뭐예요? 오표시 무예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 갑은 을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는데 계약서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죠. 이게 XY죠. 1. 매매계약은 X토지에서 유효하게 뭐한다? 정답이죠. 이렇게 확신 갖고 2, 3, 4, 5를 읽지 않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부를 어설피 하게 되면요, 이상한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1번 지나봐야 답이 있어 없어? 답이 또 있다고? 1번이 답이 없는데 읽어봐야 답 없는 거 가지고 맨날 고민해봐야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시간 거기서 다 잡아먹는 거야. 2번 매매계약은 Y토지 유효하게 성립합니까? Y토지는 불성립. 세 번째, X토지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성립했고 1, 2, 3번이 아니고 4번이기 때문에 3번 가서 놀면 안 된다. 네 번째는 X토지, Y토지 성립한다. 이 자체가 이미 틀렸지. 불성립. 제가 출제해서 불성립하지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지. 다섯 번째, X, Y, 어느 토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는 성립했고 Y 토지는 성립이 안 됐지. 이게 바로 불성립, 성립 1, 2, 3, 4. 그러니까 Y 토지는 4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성립도 아니고 불성립. 이렇게 냈게 되는 거예요. 무슨 토지는? 4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불성립이라고. 그러니까 착오 취소란 말 쓰면 그럼 무슨 토지는? 뭐가 아니고 성립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4번이니까 3번 가서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치로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 위치로 해결이 되면 딱 끝나는 거야. 외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총칙을 푸는 키워드입니다.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더 하고 싶어요? 고생하셨고요. 특히 5표시 무예. 그래서 마지막 틀 있지 않습니까? 허가, 지역, 중생, 등기, 적극, 가담, 이중, 매매, XY, XY. 그래서 책에 사례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뭐 하세요? 노력하세요. 지역적인 것들은 해결될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